암호화폐 시장에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한 코인의 미래 가치에 대한 분석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내용을 따라가다 보니 결론이 꽤 흥미롭더군요. 여러 조건이 최적으로 맞아떨어졌을 때 이 코인의 가치는 15달러에서 최대 246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추정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계산 방식이 궁금해져 자세히 살펴봤더니 15달러는 현재의 이더리움 시가총액을 해당 코인의 최대 발행량으로 나눈 값이었고 246달러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한 결과더군요. 이런 식의 가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 들면서도 그런 시나리오 자체가 흥미롭긴 했습니다. 결국 분석자는 앞으로의 시장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이 코인이 3대 주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존에 인지도가 있던 다른 암호화폐들, 예를 들어 카르다노, 바이낸스 코인, 도지코인 등은 구조적인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도 있었지요. 그 한계의 핵심은 분산화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은 중앙 집중적인 권력 없이 운영되는 구조인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코인도 이 원칙을 철저히 따르겠다는 목표 아래 출발했다고 하네요.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분산된 구조가 필수라는 것이 핵심 논리입니다. 저 역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이 코인이 앞으로 주요한 축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조건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가 붙지만요. 만약 현재 시장 구조와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이 새로운 코인도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지요. 그렇게 본다면 최저 15달러에서 최고 246달러라는 가격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가치가 단순히 시장 규모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장밋빛 미래를 그리며 수천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도 말하지만 현실성 있는 분석은 그보다는 훨씬 신중합니다. 실질적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신뢰,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확신이 필요하니까요. 단기적 가격 상승보다는 장기적 생존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가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 참여자들이 주목하는 건 자연스럽게 분산의 정도로 향합니다. 다른 코인들, 예컨대 바이낸스 코인의 경우 총 유통량 가운데 상당수가 소수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습니다. 일대 주주가 보유한 수량이 시장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는 암호화폐의 기본 철학과는 거리가 먼 구조입니다. 이 경우 기관 투자자들이 선뜻 나서지 않게 됩니다. 너무나도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처럼 보유자들의 지분이 투명하게 공개된 경우와 달리 일부 코인은 상위 지분 보유자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흐릿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카르다노의 주요 보유자 5인에 대한 정보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죠. 이런 불투명성은 결국 시장의 신뢰를 얻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코인이 강조하는 부분은 더욱 돋보입니다. 단순한 분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명 기반의 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죠. 단지 주소를 쪼개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검증된 사용자 계정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는 과거 초기 비트코인이 만들어졌을 때와는 차별화된 접근입니다. 과거 비트코인을 만든 창립자들이 사용했던 수많은 지갑들은 실명이 아니었고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미 사망한 창립자들도 있고 잃어버린 지갑도 많지요. 반면 이 코인은 실명 계정 기반의 실질적인 분산화를 이루었다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메인넷 오픈 이전의 테스트 기간도 상당히 길게 가져가는 중입니다. 그만큼 신뢰라는 것은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테스트와 검증이 필요한 것이죠. 실명 기반 거래와 네트워크 신뢰 구축은 이 코인이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한 핵심 조건이기도 합니다. 이제 파트 2로 이어질 내용은 이 분산화와 실명 시스템이 어떻게 생태계 발전과 개발자 유입, 장기적 가치 형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러한 실명 기반 분산 구조는 단순히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개발자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사용자 입장에서도 자신이 속한 네트워크가 투명하게 관리된다는 확신을 갖게 만듭니다. 예컨대 자신이 보유한 코인이 어느 지갑에서 어떤 방식으로 거래되는지, 그것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다면 장기적인 신뢰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이미 이 코인의 개발 생태계에는 수많은 개발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수익 목적이 아닌 기술적 신뢰와 비전에 대한 공감이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픈소스로 운영되며 코드 하나하나가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다는 점은
개발자들의 참여를 더욱 촉진시키는 요소입니다. 투명한 구조, 안정적인 보상 시스템, 그리고 탈중앙화를 실제로 구현하려는 철학이 모든 것이 개발자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셈이죠. 그런 기반 위에서만 진정한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는 투자자들의 집합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려는 사용자와 개발자들의 협업 생태계가 형성되어야만 코인은 진정한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 과정은 더디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봐야 합니다. 단순히 얼마나 오를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누가 이 구조를 믿고 들어올까를 먼저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기관 자금의 유입은 이제 단순한 마케팅이나 기대감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 구조, 그리고 법적 리스크까지 철저히 검토한 후에 움직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코인은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능성은 현재의 구조가 꾸준히 유지되고 커뮤니티가 올바르게 성장해 나간다는 조건 하에서만 실현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이미 그 방향성을 분명히 잡고 하나하나 검증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코인이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철학과 비전까지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철학이 실제 구조와 정책 속에 녹아들어 있다는 점이 다른 많은 프로젝트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많은 코인들이 백서에서는 이상적인 구조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구현하지 못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방향성이 흔들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 코인은 처음부터 실명 기반 분산화라는 매우 구체적이고도 검증 가능한 목표를 설정했고 지금까지는 그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오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지금 당장의 가격이 아니라 미래에도 신뢰받을 수 있는 구조인가입니다. 지금은 조용하고 별 주목을 못 받을 수 있어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 구조의 단단함이 드러날 때 시장은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투자는 지금처럼 모두가 조용할 때 시작됩니다. 주류로 편입되기 전에 진짜 실력을 갖춘 시스템을 알아보고 선점하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겠죠. 이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이 코인은 단순한 투자처를 넘어 탈중앙화가 진짜 작동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기술과 구조, 커뮤니티, 철학이라는 4가지 축을 통해 하나씩 증명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여정이 성공으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하는 비전이 과연 현실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여정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동참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는 것 아닐까요? 아직은 조용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늘 조용한 바닥에서부터 올라옵니다.